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품질 경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작은 실수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달러짜리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뭐 아주 작은 문제예요. 이걸 발견한 즉시 해결하면 비용은 딱 1달러에서 끝납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 이 작은 틈을 에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순식간에 100달러짜리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품질 경영의 세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아니, 1달러가 어떻게 100달러가 되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1대 10대 100의 법칙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운송기업 페덱스에서 나왔어요. 문제를 미리 막는 데 드는 비용이 1이라면 회사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데는 10배가 되고, 만약 그 문제가 고객 손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무려 100배의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법칙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이 1대 10대 100 법칙의 뿌리에는 품질 비용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예방 비용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하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죠. 그 다음은 평가 비용이고요.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바로 실패 비용입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말하는 거죠. 이 실패 비용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부 실패랑 외부 실패. 내부 실패는 제품이 고객한테 가기 전에 우리 공장 안에서 불량을 잡아낸 경우예요. 재료 버리고 다시 만들고. 물론 돈은 들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인 거죠. 근데 외부 실패는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고객이 불량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턴 반품, 수리 비용은 기본이고요. 돈으로 계산도 안 되는 브랜드 이미지, 고객의 신뢰, 이런 것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문제가 고객 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비용이 100배로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대 10대 100 법칙의 핵심이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비용을 따져가면서 품질 하는 걸까요? 품질의 진짜 의미를 알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품질이라는 게 그냥 물건 흠집 없이 만들고 고장 안 나게 하는 거, 그게 전부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품질은 고객을 위한 가치다. 고객이 없으면 품질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고객이 이 정도면 돈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식 맛은 진짜 끝내주는데 서비스가 엉망인 식당이 있고요. 반대로 서비스는 최고인데 음식 맛은 평범한 식당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딜 다시 가시겠어요? 아마 속으로 둘 다 안 가? 하셨을걸요? 맞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음식 맛뿐만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분위기 같은 모든 걸 합친 총체적인 가치를 원하니까요. 그럼 현장에 있는 품질 관리자들은 이 중요한 고객 가치를 지키려고 어떤 무기들을 쓸까요? 이분들 연장통을 열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는 선제적 대응과 터진 후에 해결하는 사후 대응이죠. 선제적 도구의 대표 선수는 체크시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기준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목록인데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여권 챙겼나, 티켓은 하면서 리스트 만들어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실수가 끼어들 틈을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겠어요. 그쵸? 아무리 체크시트로 막아도 어떻게든 불량은 터져 나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원인이 뭘까?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쓰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결함 프로세스 매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원인이 뭘까?
하면서 막연하게 아이디어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생산의 모든 과정을 지도처럼 쫙 펼쳐놓고요. 이번에 발생한 바로 그 결함이 일어날 만한 용의선상에 있는 과정들만 딱딱 짚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3단계로 딱딱 진행돼요. 첫째, 어떤 분량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둘째, 생산의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쫙 나열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특정 분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단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마치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번 시험 범위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야 하고 딱 정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 해결의 범위를 확 좁혀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칙 만들고 교육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사람과 시스템의 차이에 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규칙을 어길까요?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억이랑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에이, 이번 한 번만 하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도요, 약한 해결책과 아주 강한 해결책으로 나뉘어요. 약한 건 그냥 작업자 다시 교육시키자, 조심하라고 말하자 이런 거예요. 반면에 강한 해결책, 즉 시스템은요, 아예 실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도로 중앙에 분리돼 딱 세워버리면 불법 유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풀프루프라고 해요. 직역하면 바보도 실수 못하게 막는다는 뜻인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담당자 재교육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사실상 가장 약한 대책 중 하나예요. 진짜 강력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뭐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가지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어렵고도 현실적인 딜레마를 한번 마주해보죠. 바로 품질과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 사이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책임자라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내일 아침 고객한테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출고 직전에 치명적인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어떡하시겠어요? 품질을 잡자니 납기를 못 지키고, 납기를 지키자니 불량품을 보내는 셈인데 정말 피가 마르는 순간이죠. 놀랍게도 정답은 혼자 결정하지 마라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CFT라는 팀이에요. 여러 부서 전문가들이 모인 어벤져스 같은 거죠. 영업, 품질, 생산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객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될 때 짬짜면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최적의 해답을 찾는 지혜,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품질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모든 활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 품질이 정말로 고객을 위한 가치라면 그 진짜 시작점은 과연 어디일까요?